오늘 아침 정부권 주요 뉴스입니다.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면서 분양가 이하 매물까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심각한 이중주차로 신속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주시 대표 도서관이 새로 문을 여는데 규모도 줄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맞물리면서 분양가 이하로 매물이 나오거나 임대주택 입주를 해약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달 전 분양가 이하의 매물이 속출했습니다. 입주는 다가오는데 분양권 소유자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시는 거죠. 분양가의 10%. 왜냐하면 투자물건으로 하셨는데 투자물건을 태우질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P까지도 나오는 거죠. 매물은 늘었는데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고 대출 규제로 자금줄도 막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은 공공임대주택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주 효천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조성 중인 LH는 벌써 세 번째 입주 희망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8년 동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인기가 높았지만 해약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막상 입주 시점 다가오면 잔금을 내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계약 해지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높은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부담일 뿐 아니라 매물이 폭증하면서 급히 집을 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전주에서는 올해도 아파트 4천여 세대가 완공되고 내년까지 10,000세대를 헤아릴 정도로 공급은 꾸준할 전망입니다. 총 4,015세대 정도 되네요. KCC, 휴먼빌, 포스코 3차. 내년도 4,367세대 정도 되네요.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수요는 거의 없고 돈줄마저 막혀버린 상황.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아파트 10층에서 시꺼먼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마에 유리창이 깨지고 불길이 치솟으면서 13층 베란다까지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불이 난 가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이렇게 창문 밖을 보니까 연기가 엄청 나가지고 뿌옇더라고요. 연기 때문에 좀 앞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확 올라오더라고요, 냄새가. 어제 오전 10시쯤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불이 난 가구 60제곱미터가 모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집주인은 즉시 대피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6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베란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노후 아파트 단지의 이중주차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중주차 차량으로 우회전이 막히면서 화재 진압이 다소 지체됐습니다. 소방차가 빨리 오긴 왔어요. 근데 이제 차들이 많이 막혀 있어 진입을 못했어요. 도내에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최근 한 달 새 벌써 세 번째. 제각기 원인은 달랐지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인명피해 등 자칫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도내 전기 자동차 보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오염물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승용차와 화물차, 버스 등 830대의 전기 자동차 보급을 지원합니다. 대상 차량은 승용차가 700여 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승용차의 대당 보조금은 최대 1,500만 원으로 구매 희망자는 시군 공고를 확인한 뒤 접수 기간 내 차량 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 대표 도서관이 새로 지어져 올해 말 개관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현재보다 규모가 줄고 주차 공간도 턱없이 부족해 시 대표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전주 화산체육관 바로 옆에 신축 중인 전주 시립도서관입니다. 103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는데 전주에 세워지는 12번째 시립도서관입니다. 신설도서관은 현재 완산도서관이 수행하는 시 대표 도서관 역할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 완산도서관과 비교해 규모가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19대인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다각적으로 좀 검토 중인데요. 주변 인접 지역을 좀 활용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화산체육관에서는 스포츠 대회나 각종 행사가 자주 열려 특히 도서관 이용이 많은 주말에는 주차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전주시는 온 가족이 편안하게 책을 즐길 수 있는 대표 도서관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주차난 때문에 계획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전주시의 새로운 대표 도서관은 올해 말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완산도서관은 행정 기능이 축소되지만 예정 그대로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며 현재 아동자료실로 사용되고 있는 분관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건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농협은행이 지역인재 채용을 진행합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역 밀착형 금융 전문가 발굴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 뒤 열린 채용 절차를 거쳐 4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본부는 IT 분야와 달리 일반 분야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은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권역을 구분해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에 정부 지원 마을 기업이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일자리 소득 창출을 위해 신규와 고도화 마을 기업 사업에 장수의 구름제, 정읍의 콩사랑, 씩씩한 콩나물 영농조합 등 5곳을 선정했습니다. 신규 마을 기업에는 5천만 원, 고도화 마을 기업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되며 이로써 전라북도의 마을 기업은 107개로 늘었습니다. 발암물질인 성면으로부터 장애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시설 등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 188곳을 대상으로 성면 안전 진단 사업을 벌입니다. 조사를 통해 성면 자재 위치와 종류, 함유량 등을 파악해 11월 말까지 보수 공사가 이뤄지며 성면이 검출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성면 안심 공간 현판이 보급됩니다. 장수군이 국제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과구아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농업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반자로 손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장수군이 필리핀 과우아시와 우호교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 지역은 농업과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우아시는 지난 11일 한국 방문을 계기로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를 희망해왔으며 처음으로 장수군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각계 분야에 걸친 교육 협력을 지속 추진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한다면 양 도시가 상생 발전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창업희망 청년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완주 청년 키움 식당이 이서면에서 용진읍으로 이전했습니다. 누에 아트홀레에 마련된 식당은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 등의 경험을 통해 창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지난해 총 10팀 29명이 활동했습니다. 남원시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남원시 지회가 사업을 위탁받아 시각장애 안마사 2명과 보조인력 2명이 한 조로 경로당 44곳을 순회하며 연말까지 어르신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익산시가 고질 체납자의 소유 부동산을 공매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올 1분기 고액 체납자 30명이 체납한 3억 5천만 원의 자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들의 부동산 공매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군산 지역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확대 추진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노후 공동주택 개보수 사업비는 12억 6천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로 늘었으며 53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당 2,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은 내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의 공사가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창작 판소리 공연이 오는 2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펼쳐집니다.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사랑의 쌀 효 콘서트가 오는 24일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시립국악단 기해년 신년음악회가 22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오늘부터 시민갤러리에서 교육 프로그램인 한국화 교실 회원전을 갖습니다. 전북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이 모레부터 야생동물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당산제인 고창 오거리 당산제가 오늘 고창군 읍내 중앙당산 일대에서 열립니다. 장수 가야 봉수문화제와 정월 대보름 행사가 내일 장수 의암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는 오는 23일 전주 세냇가 놀이마당에서 정월 대보름굿 망월이야를 갖습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리빙 콘텐츠 DIT 센터가 내일 폐품에 생명을 불어넣는 업사이클링 아트 교육을 진행합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오는 23일 도청에서 2019 시즌 출정식과 팬사인회를 갖습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밤부터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낮 기온 8도, 익산 영하 7도에서 7도, 동북권은 무주 영하 8도에서 9도, 진안 영하 8도에서 9도, 서해안권은 군산 영하 4도에서 6도, 고창 영하 5도에서 7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주와 익산, 임실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